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 등판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주피터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등판했던 김광현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6피안타, 삼진 2개를 잡아내긴 했지만 4실점을 내주면서 좀 부진했죠. 예. 그래서 이제 1회 중간에 또 강판을 당하고 2회 다시 등판하고 이런 게 또 이제 이번 시범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1.2이닝을 추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하자마자 안타 볼넷으로 무사말로 내줬거든요. 여기서 바로 또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면서 이제 이후에 0.2이닝 이후에 강판을 당했는데 뒤에 올라온 선수가 또 추가 실점을 하면서 0.2이닝 4실점이라는 좀 안 좋은 기록이 있었는데 다행히 2회부터는 또 무실점을 했고 3회 투아웃까지 처리한 이후에 후속 투수인 로엘 라미레즈와 교체됐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등판 때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만회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어요. 네, 오늘 경기의 내용을 보면 지난 그 첫 등판 때 그 리옹 매치와의 첫 그 시범 경기 때 이후에 5일 만에 등판이었죠. 이 경기에서도 한 경기에서 이제 두 번 이 김광현 선수가 등판을 했고 오늘도 이제 똑같이 그렇죠. 이제 경기에 이제 나섰는데 초반에는 조금 그 집중타를 얻어맞았고 또 제구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니까 이 상대 타선에게 많이 좀 그 힘겨워했던 그런 모습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2회를 또 안정적으로 또 잘 이 김광현 선수가 막아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LB.com에서도 다시 그 마운드에 돌아왔을 때 더 김광현다웠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또 호평한 것을 보면 그래도 김광현 선수가 초반에 아쉬움을 딛고 그 뒤에 또 투구 내용은 또 나름대로는 좀 인상적이었다는 점에서 돋보였습니다. 시범 경기 때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팀 내 입지는 훨씬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변수 없는 한 올해는 선발 투수로서 로테이션을 소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김광현 선수가 페이스를 천천히 끌어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스를 일찍 끌어올렸다가 시즌 후반에 체력적인 문제를 또 호소했고 올해는 또 정규 시즌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 엄청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는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등판은 저번 등판 때보다 구속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평균 구속도 최고 구속도 모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만족스럽고 경기 후에 김광현 선수 인터뷰를 봐도 구속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고 슬라이더의 제구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마지막 삼진 잡을 때 제구는 완벽해서 만족한다라면서 특히 그 2회 때의 모습을 지난해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그 두 가지가 빠른 템포 그리고 낮은 제구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2회부터는 밸런스가 잡힌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 투구를 보고 또 이 마이크 실트 감독도 상당히 또 호평을 했거든요. 네. 교체 이후에 KK가 리듬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더욱 그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작년하고는 어쨌든 간에 김광현 선수의 입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변이 없는 한 선발진에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좀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에도 이 구단 내에서 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김광현 선수가 큰 부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변수가 없는 한 또 이 분위기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한편 류현진 선수도 첫 등판 마치고 두 번째 등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범 경기 등판에서 2이닝 동안 볼넷 하나, 홈런 하나를 내주면서 삼진 2개를 잡아내며 1실점했는데요. 사실 류현진은 매년 시범 경기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 꾸준할 정도로 비슷한 성적이고 입지가 더욱더 김광현보다 훨씬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류현진의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수 데니 젠슨이 류현진은 그냥 류현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류 두잉 류 띵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류현진이 분명한 피칭의 장인이다. 이러면서 투구할 때마다 같은 릴리스 포인트로 던진다. 류현진처럼 반복할 수 있는 건 류현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찰리 몬토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류현진다운 투구를 보였다.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또 이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토론토의 공식 트위터에도 올라온 내용을 보면 New day is always a good day. 그러니까 류현진 나오는 날은 항상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토론토 안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유행어처럼 이렇게 좀 남긴 모습을 보여줬고 구단에서도 역시나 아주 전폭적인 그런 어떤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걱정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의 새로 등장한 아픈 손가락이죠. 양현종 선수는 어제 그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 류현진 선수도 물론 피홈런을 맞았지만 양현종과 류현진의 피홈런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죠. 도전자 입장이고 예. 챔피언의 입장이 류현진은 거의 챔피언에 가까우니까. 8일날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 동안 피안타 2개 그중에 하나는 피홈런이었거든요. 투구수 21개를 던지면서 세이브를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이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변화구의 슬라이더인지 커브였는지를 던져서 홈런을 맞았는데 그 전에 이제 첫 타자를 하이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았다는 점 그래도 좀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공에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지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디 애슬레틱이 오늘 그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2021 시즌 텍사스의 이 개막전 26명 로스터 명단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양현종 선수가 이 1차 탈락 명단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면에 이 메이저리그 진입이 확정적인 7명의 투수 명단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MLB.com이 이 텍사스 선발 로테이션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양현종 선수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고 불펜 투수로 이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양현종 선수를 어떤 선발 로테이션, 뭐 선발 확실한 카드라기보다는 다른 선수가 뭐 부상이라든가 그렇죠. 뭐 부진하다든가 그런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는 괜찮다. 뭐 네네. 그렇게 좀 그런 카드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빠른 적응과 또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타자 쪽으로 가볼게요. 김하성 선수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적응은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빼어난 공격력은 또 아닙니다. 네. 8일까지 지금 13타수 2안타로 1할 오픈 4리의 타율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메이저리그의 강한 패스트볼을 상대로 해서 배트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다. 왜냐면은 계속 풀스윙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그 선배인 강정호 선수와의 좀 비교를 해봤더니 강정호 선수가 2014년에 페스티벌 상대 KBO 리그에서 타율이 무려 4할 3푼 5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작년 페스티벌 상대 타율이 2할 9푼 1리. 조금 낮았죠.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빠른 볼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김하성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스윙을 한다는 점에서는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멘탈 면에서는 역시 인정받을 만한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수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오히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록 3루수랑 충돌하면서 그라운드에 머리를 찢는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 이건 명백히 3루수가 그 김하성 선수의 공인대 침범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한국인 내야수들 예전에 뭐 황재균, 강정호, 김하성까지 생각보다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로 잘 적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샌디에이고 구단이 워낙 또 이번 시즌 앞두고 공격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샌디에이고에서 또 특히나 메이저리그 이제 첫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어떤 입지 이런 부분을 또 보면 그 프렐러 이 샌디에이고 단장이 뭐 누구나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하성 선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계속해서 시범 경기에서 아직까지 적응하는 그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김하성 선수가 트레버 바워와의 대결이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이 다저스에 이번에 새로 합류한 바우어 선수가 김하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제 삼진을 잡았는데 마지막 삼진 잡는 그 공을 눈 감고 던지면서 좀 약간 화제가 됐죠. 현지에서는 뭐 바우어는 워낙 특이한 괴짜인 선수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그 눈에 관련돼서 이렇게 눈을 찢는다든가 감는다든가 하는 것이 동양인들이 눈이 작은 것을 비하하려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뭐 제구 정확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맞을까요? 뭐 선수 본인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걸 보면 뭐 약간 재미삼아서 해본 것이다. 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던져봤고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뒤에 해결책을 찾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다.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MLB.com에서도 오프 시즌 동안에 바워가 이 불펜 투구를 한다든가 뭐 라이브 피칭을 할 때 종종 한쪽 눈을 감고 던진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걸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현지 팬들도 그렇죠. 여기에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 바우어의 이 투구
뭐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네, 좀 100%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바오 선수가 근데 정말 특이한 선수인 게 저는 뭐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든 그냥 해본 행동이든 둘 다 이해가 가요. 그 정도로 정말 특이한 선수거든요. 네. 단적으로 몸 풀 때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롱토스를 하면서 몸을 풀어요. 굉장히 약간 옛날 방식으로 네. 몸을 풀기도 하고 예전에 그 휴스턴에서 사인 훔치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사인을 알려주고 던집니다. 아, 그렇죠. 유명했죠. 훔치지 말라고. 네, 네. 거기다가 취미는 사격에 드론에 개인 유튜브도 합니다. 네. 어허.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삼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고요. 이 선수가 홈런을 치잖아 자기 상대로. 그러면은 왜 빠던 안 하냐고. 빠던 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좀 특이한 선수라 저는 어떤 이유에서 한 행동에도 좀 이해가 될 정도로 특이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제 FA가 되고 나서 뭐 SNS에다가 14분 넘는 동영상을 자기가 막 올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뭐 조건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걸 하려고 또 자기 스스로 이 온라인 미디어까지 뭐 만들었다. 네, 뭐 네. 그런 또 하고. 이야기도 들었고 참 이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은 아닌데 네네. 진짜. 네.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쯤 있어줘야 좀 그러니까요. 이야기거리가 많이 그렇죠. 생기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어떤가요? 최지만은 지금 3경기에 타율 5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할의 타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지만 하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출루율인데 매 경기에서 볼넷을 얻어내면서 출루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뭐 지난해 이제 연봉 조정 관련돼서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지만 그에 걸맞는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은 했지만 MLB.com에서 예상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네, 현재 뭐 토론토 류현진, 뭐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또 템파베이의 최지만 이런 기존의 코리안 빅리거들은 뭐 당연히 이 개막 로스터에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또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 뭐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막일 로스터에는 오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이제 MLB.com에서 예상을 내놨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랑 박효준 선수도 캠프 치르고 있죠. 예, 배지환은 이제 유격수와 이루수 위주로 이제 주로 경쟁에 나오고 있고 경기에 나오고 있고 박효준 같은 경우 좀 아쉽죠. 지금 다 4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인데 박효준이 심지어 고교 선배가 김하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선배를 밀어내고 야탑고에서 유격수를 봤던 선수인데 지금의 위치는 좀 역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네.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선수가 그래도 이 캠프에 지금 참가한 게 올해로 이 4년째 맞아요. 됐죠. 조금 또 오랫동안 이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어떤 빅리그에도 뛰는 그런 어떤 모습 결실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이슈들 좀 더 짚어볼까요? 메이저리그 요즘에 가장 핫한 선수는 오타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또 이도류를 네. 선언했는데 성적이 심상치가 않아요. 첫 등판에서 1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5개 그러니까 모든 아웃 카운트를 다 삼진으로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타격에서도 지금 이제 홈런을 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160km를 던지고 홈런을 치고 있는데 항상 부상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시즌에 오타니는 과연 이도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배구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배구 소식 살펴보면 한 주 사이에 여자부 1위가 또 바뀌긴 했어요. 네, 저희가 그 GS 칼텍스가 대세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하기 무섭게 흥국생명이 또 이 한 주 사이에 다시 선두로 올라섰죠. 네. 지난주 말에 이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3대1로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뒀고 그 전날에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3대2로 이 풀세트 접전 끝에 진땀승을 거두면서 흥국생명이 승점 한 점 차로 현재 지금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그 흥국생명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흥국생명이 앞서 말씀드린 그 GS를 진땀 빼게 만들었던 현대건설을 만났는데 네. 또 풀세트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지금 현대건설이 먼저 2세트를 따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은 우선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오늘 경기를 이기더라도 풀세트 끝에 승리이기 때문에 승점이 남은 경기 다 이기더라도 5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건설이 비록 최하이지만 역시 작년 시즌 우승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를 보면 1세트에서 흥국생명이 25대 22 뭐 이렇게 따냈는데 그러니까요. 2세트하고 3세트는 조금 그 경기가 현대건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그러네요. 예, 경기가 펼쳐졌고 4세트에는 그래도 조금 지금 흥국생명이 뭐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네. 뭐 이렇게 주력 선수들이 조금 분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흥국생명이 승점을 그러니까 그 풀세트까지 예, 네네.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뭔가 승점은 따내고 가야 그렇죠. 이제 남은 그 한 경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우승을 생기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4세트에 20대 18로 흥국생명이 2점 앞서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2세트를 가져와야만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또 남은 일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흥국생명이 이제 오늘 현대건설전 그리고 남은 경기가 KGC 인삼공사전이고요. GS칼텍스 역시 IBK와 인삼공사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어떻게 보면 다소 느슨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현대건설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흥국생명 자력 우승 확정 가능성은 없어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풀세트 승리 시에는 승점인과 승수가 모두 GS랑 같아집니다. 어허. 이렇게 되면 세트 득실에서 GS가 앞서면서 정규리그 1위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GS와 흥국생명이 남은 경기를 다 가져가야겠죠. 그 와중에 20대 20이 됐습니다. 아, 4세트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3위는 확정이 됐죠? 네, 지난 7일에 IBK 기업은행이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이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14승 15패, 승점 42점을 기록하면서 여자부 3위를 확정지었고요. 네. IBK 기업은행이 뭐 한동안 계속 그 우승을 하다가 지난 2년 동안에는 4위 또 5위에 그치면서 포스트 시즌에 한동안 못 올라가다가 3시즌 만에 봄 배구를 하게 됐고요. 또 이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어느 팀과 맞붙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좀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네요. 참고로 올 시즌 이 흥국생명한테는 4라운드까지는 4전 전패, 그것도 전부 0대 3으로 첫 세트도 못 따냈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두 경기를 이제 이겼고 반면에 GS 칼텍스에게는 현재까지 5경기를 치러서 2승 3패. 나름대로 경기력은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펼쳐왔거든요. 예. 뭐 김우재 감독이 또 한 이야기가 이 플레이오프 상대로 어떤 팀을 선호하냐 이렇게 또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구 팬들과 다른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즉답을 회피했던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한편 남자부도 곧 경기가 재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11일 날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와의 경기를 이제 시작으로 재개가 되고 이번 시즌은 대한항공의 1위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팀 네. 분위기도 좋고 승점도 조금 벌어져 있고 반면에 우리카드, KB, OK 한전까지 이어지는 이 2, 3, 4, 5위 본 빼고 싸움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이 와중에 그 우리 KB랑 OK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이 더 선수단 분위기를 잘 수습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또 이 봄배구와 멀어져 있는 뭐 현대캐피탈이라든가 삼성화재가 네. 또 어느 팀을 상대로 또 고춧가루 부대 고춧가루 역할을 부대 할지. 나오죠. 네, 또 현대캐피탈이 워낙 또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2주 만에 이제 또 경기를 이제 시즌에 재개하지만은 좀 이 두 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남자부는 정말 이 보고 갈 게 한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봄배구 할 팀이라든가 또 이 매 경기 뭐 매 라운드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말 네. 그대로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모았던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 중국 귀화 소식이 있었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또 500m에서 동메달을 땄던 임효준 선수가 지난 주말에 이 중국으로 귀화한다. 이 소식이 또 좀 많은 그 이제 스포츠 팬들의 충격을 또 안겼는데요. 중국 귀화를 결심해서 현재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정확한 이 워딩이고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내년 2월에 열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네. 지금 이게 지난 주말의 소식 이슈였습니다. 네. 임효준 선수의 입장도 나왔겠죠. 예, 브리온 컴퍼니 소속사 측에서는 이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 6월에 이제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1월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이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하면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 네. 거기다가 빙상연맹에서도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임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귀화를 결정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귀화를 선택한 이유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겠죠. 그렇죠. 뭐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따기도 했고 네. 계속해서 또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뭐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또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임효준 선수에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도전이 이제 됐고 뭐 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 올림픽 무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 출전이 뭐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되고는 있죠. 하지만은 지금 이게 또 오늘 이제 또 관련한 또 이 뉴스가 하나 또 나온 게 맞아요. 또 이 한국 국적으로 이 국제대회 출전한 게 2019년 3월에 세계선수권에 네. 이제 출전을 했고 이게 지금 그 IOC의 그 올림픽 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올림픽 대회나 대륙별 혹은 뭐 지역별 대회에 뭐 한 국가를 대표하다가 이제 이후에 국적을 변경해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선수는 적어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네. 이전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임효준 선수는 2022년 3월이 돼야 중국 대표로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2022년 2월이니까 여기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나가려면 대한체육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이 안 좋은 선례를 이제 남기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효준 선수의 귀화를 허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모르고 귀화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게 또 이 임효준 선수의 이제 주변 여건 이런 상황을 좀 이 중국 쪽에서 교묘하게 파고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추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김선태 감독이 중국 대표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김선태 감독이 평창올림픽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가 거액을 들여서 안현수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그 금메달도 따내고 그에 걸맞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미 투자 이상한 소득을 걷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왜 하필 자꾸 우리나라 선수들을 빼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쇼트트랙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갈등이라든가 파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외국에서 알고 악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또 보도를 보면 이 김선태 감독이나 또 그 빅토리안 코치 네. 이 두 사람도 이 임효준을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러브콜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팀 안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서 수개월 동안 이거를 좀 추진을 해온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거를 조용히 준비해서 추진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럼 중국이냐 이런 비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올림픽 출전이 선수로서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국적을 자꾸 바꿔가면서 나간다면 과연 이 선수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거에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로 귀화했던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었었거든요. 예.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아마 대한체육회는 임효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좋은 선례도 물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나온다면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의 적을 하나 더 만들 필요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뭐 안현수 선수 말하신 대로 러시아 귀화건도 있고 이래저래 쇼트트랙에서 인재 유출이란 부분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 다른 올림픽에 다른 국적을 달고 나서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좀 이런 부분들을 이 중국이 또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수선했던 뭐 임효준 선수 어떤 개인의 상황, 뭐 주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커 보이거든요. 네. 중국 대표로 나서면은 우리는 금메달리스트 한 명을 잃는 거고 또 나서지 않아도 또 귀화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표로 나서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스 한 명을 잃는 거고 좀 이게 좀 중국의 노림수에 이 한국 쇼트트랙이 놀아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 네. 4세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주스 27대 27까지 와 있거든요. 아이고, 네. 4세트에. 27대 27. 자, 2세트를 한국생명이 내주면 이제 지는 거고 네. 따낸다면 그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남은 시간 이 경기 좀 살펴보면서 네. 그 저녁 시간 마무리하시는 것도 만약에 한국생명이 오늘 패배하게 되면 이제 GS의 경기 결과를 봐야 하는 그렇죠. 자료 배송이 네. 철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